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나눌 첫 번째 키워드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공계 중심 채용, 문과의 몰락이라는 문송하다 이런 건가요? 인구론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문과의 몰락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네. 그 격차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민혁 쌤께 좀 여쭤볼게요. 제 키워드를 제가 잡았는데 문과의 몰락을 네. 그 욕먹을 각오로 저는 좀 특히 지금 4학년 2학기 졸업 막 하시고 내년에 상반기 뛰어드는 아직 구직 활동 안 하신 분들이 좀 저희 네. 방송을 보시면 현실을 좀 직시하시라고 키워드를 좀 강하게 잡았고요. 네네네. 보통 이제 7대 3이라 그래요. 그 대기업에서 공채로 뽑으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70%가 이공계를 뽑고 30%가 이제 문과생들을 뽑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이면서도 평균적인 비율이었는데 네. 지금 뭐 LG전자라든지 뭐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그 비율이 무너진 지는 오래고 그래요?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뭐 현직자분들을 통해서 그 통계를 뽑아 보면 8대 2 많아야. 8대 2. 네, 그리고 평균 9대 1 또는 9대 9.5대 0.5 그러니까 이공계가 정도. 부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아예 문과를 안 뽑는 경우도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문과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문과 출신이다, 이공계 출신이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뭐를 학교에서 전공했는지를 보지를 않고요. 네. 공대생들 중에서도 뭐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커리큘럼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그 홍 쌤이 이제 재료 전공이신데 네. 재료 전공 같은 경우에도 예. 반도체 전자 쪽 재료가 있고 제가 이제 포스코지만 철강 쪽 재료가 있는데 요리 재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받을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멘탈이 흔들리나요? 그런 경우에 제가 채용 담당일 때는 전자재료 수업을 들었으면 그래도 감안하고 채용을 했어요. 타이틀이 그래도 신소재 전공이니까. 네네.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우리가 원하는 수업, 우리가 원하는 과. 커리큘럼, 그렇죠. 그거를 듣지를 않으면 뭐 서류에서 탈락이 되거나 이제 네. 면접장에 가서도 뭐 압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률을 더 이상 너무 그 염두에 두지 마시길 바라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학생들 보면 어떤 학생은 최종 7대 1인 면접에서 합격한 분도 계시고 네. 문과생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2대 1인데도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 긴장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네. 평소부터 좀 탄탄하게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래도 문과는 그나마 입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적 소양을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근데 왜- 노력하네 오늘 스티브 잡스 2.4%. 오늘 나연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나 볼 거야. 내가. 연말이라서 노력을 네, 많이 좀 하고 분발을 그렇게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안 색상도- 받아주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녹록치 않네요 오늘. 네, 이렇게 기찬 쌤은 이공계 취업 상황 진단하신 다음에 문과에 비해서 좀 나은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아까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핵심은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공계들한테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네. 문과들에게는 코딩과 역학 주입이 불가능하니까 취업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가 과거 우리 문과 상경계 학생들의 제일 좋은 일자리가 이제 은행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금 은행에서 지점에서 고객을 잘 상대하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뽑아야겠지만 지금 은행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가 RPA라고 얘기하는데 로보틱 프로세스 억세스 그러니까 지점을 줄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보험 심사가 이루어질 때 심사 관련된 조건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는 그냥 보험 가입자가 나 영수증을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AI 인공지능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한 번에 센싱해서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투자가 당연히 이공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고 유통업이 지금 오프라인 유통이 계속 몰락이잖아요. 마켓컬리가 오프라인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성공, 히트를 치고 있지만 네. 그 회사 자체도 지금 적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쇼핑에 대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근데 모바일 쇼핑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임직원들의 약 한 40%가 개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의 어떤 큰 변화가 절대 문과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건 여러분들 개개인이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문과 학생들은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공계들
여러분들이 주로 의사결정하게 되는 분들이 이공계 이제 임원분들이 많은데 네. 예. 그분들은 실제적으로는 공학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즈니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과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이공계인데 나도 마케팅 할 수 있고 나도 영어 하는데 저 친구들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네. 아직도 이공계들이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 대비 어학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공계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어학으로 올라가면 사실 취업은 거의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그러니까 역학만큼이나 난이도가 높은 인문학도들이 배우는 취업과 관련된 학업이 이제 재무와 금융 쪽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쪽으로 경쟁력이 극강이면 또 취업은 제가 보기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고스펙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그 부분이 그나마 채용이 좀 많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어떤 좀 퇴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고려하고 문과들이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방송을 저희 방송 인기가 이제 많아서 그런지 구직자 분들 학부모님도 보는데 그래요? 빠른 네.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 고등학생 자녀를 봐요? 두신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저희가 소속돼 있는 뭐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어. 고3든 뭐 야, 저 학부모님. 뭐. 제가 조금 예. 안타까운 건 요새 예능이라든지 이런 공중파에 보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가 문제적 남자 이런 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예. 네. 제작진하고 관련 없는 문제적 남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자사고 이런 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또 MBC도 딱 그 집중 프라임 타임에 보면은 공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신동영 MC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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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제 그걸 가족들하고 보다가 네. 제 아이가 이제 좀 있으면 뭐 이제 고학년이 돼요. 초등학교. 보면서 굉장히 위화감을 느낍니다. 왜요? 저런 거 보면은 결국 대학을 잘 가야 된다 이제 이건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학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어야 진로라든지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좀 수월하냐. 이게 네네. 좀 밑바탕이 저학년 때부터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상아탑이라는 학교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진짜 철학이 좋아요, 역사가 좋아요, 뭐 또 뭐 영문학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점수 맞춰서. 맞아요. 그리고 공대생들도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성년일 때 학생들이 어떤 그런 자립된 사고방식이 생성되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저희 프로하고 약간 취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꼭 제가 오늘 마지막 출연이니까 올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업계가 얼마나 지금 기찬 쌤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빠르게 돌아가는지를 저희도 사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올드 루키 분들이 힘을 지금 이제 못 쓰기 시작하거든요.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뭐 AI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의 진로가 거의 이제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회가 도래했다는 거를 좀 저학년 때부터 좀 아신다면 정말 자녀분들이라든지 우리 구직자들에게 의사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웬만하면 생각이 문과 듭니다.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전 사실은 어. 네, 웬만해서는 문과 가는 게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취직에 대한 거니까 얘기 네. 드리는 거고요. 정말 나는 글쓰기가 좋다. 그럼 문과 가야죠. 예. 네, 근데 회사라는 집단에 내가 소속돼서 회사원이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뭐 수립했다면 사실상 조금 문과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연 MC는 다시 선택한다. 그럼 문과를 또 선택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다시 선택한다면. 예, 예. 아, 정치 외교학과 나왔거든요. 네, 제가 정치외교학과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치 나와서 굉장히 예. 정말 취직이 힘들다는 그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미 문과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공계가 인문학적 소양을 좀 갖추듯이 문과도 반대로 공학적인 지식을 좀 습득을 해야 되나?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찬 쌤? 그러니까 스스로 프로그램을 배우러 다니는 거죠.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제가 사피 가서도 강의를 해보면 삼성 그 청년 소프트웨어 멤버십 예. 과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경영학도인데 교육을 받고 나서 삼성 면접장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컴공과 학생들끼리도 계속 경쟁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이공계가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나마예요. 아. 똑같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 시절 때 코딩을 꾸준히 준비했던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지금 이제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취업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오네요, 문과는 사피. 취업이 안 되니까 내가 코딩을 공부한다.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통계를 공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서 내가 관련 전공자들과 코딩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내가 되는 타입이라고 하면 이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그걸 하게 되면 네. 우리 실천말로 좀 죽도 밥도 안 되는 케이스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도전 이전에 내가 이런 자연어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계 언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도전해야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더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혁 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130학점으로 이수학점으로 졸업을 하는데 보통 65에서 많게는 80학점을 이수하거든요. 네. 그럼 기간으로 따졌을 때 2년 반에서 3년이에요. 2년 반에서 3년 동안 한 가지만 열심히 했던 사람과 네. 뭐 제가 사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프로그램, 저도 사피에서 뭐 강의를 해봤지만 좋은 예, 예. 프로그램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사피라는 과정을 3개월에서 6개월 뭐 1년이지만 길게는 이수했을 때 과연 구직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똑같은 능력이 될 수가 있느냐는 사실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인사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도 잘하고 역학에 대한 지식도 좀 있는데 뭐 수능을 못 봐서 문과로 갔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이수한다. 이러면 뭐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문과 쪽 취업이 내가 4년 동안 학교를 뭐 똑같은 전공으로 다니다가 구직 시장에서 어렵다는 걸 느끼고 그제서야 뭐 시작을 해서 코딩을 뭐 이렇게 배우는 거는 뭐 그런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쉽지가 않다. 네, 사실 취업을 하기에는. 그래서인지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코딩을 가르친대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해와서 대학교 3년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친다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는 경쟁이 가능한가요? 전 찬성하는 쪽이에요. 근데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코딩 외에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을 찾지 않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할 때 다른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시키면서 코딩까지 했을 때 코딩을 잘할 가능성은 제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게 코딩이다라는 판단을 뭐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 한다면 그쪽으로 밀어주고 그다음 뭐 수능을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가고 대학교 때 같은 뭐 프로젝트라든지 관련된 뭐 언어를 전공한다라든지 하면은 성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더라고요. 네. 제가 첨언하면은 코딩 관련된 교육도 지금 뭐 대치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학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대치동 학원가도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70만 둥이들을 가리켰던 학원가가 지금 30만, 40만 둥이들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초동 시장으로 많이 내려오죠. 저는 공포 마케팅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과를 결정했던 학생들은 수학이 싫어가지고 문과를 결정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다 수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 논리 구조가 탄탄한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 그 문과 학생들이 요즘 취업이 힘드니까 이제 공기업으로 많이 돌린단 말이죠. 네. 예. 공기업 취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NCS고 그렇죠, NCS의 핵심도 이제 논리 구술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력이란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모든 대한민국 취업 시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넌센스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영어만 공부했는데 그런 그러니까요. 괴리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일단 이번 키워드는 어떤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냐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문과 학생들이 이공계 직무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시쳇말로 비벼볼 만한 네. 좀 그런 직무가 있을까요? 이공계 직무 없죠. 이공계 직무는 없고,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문과생들한테 제가 좀 올해 마지막으로 당부를 그래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직무 선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과생들을 뽑는 이유는 그래도 이공계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문과생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예. 이제 대인관계 측면에서 얼마나 좀 친화력 있게 업무나 협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관리고 영업관리. 영업관리라는 직무가 정말 매력 있는 것은 돈을 어쨌든 벌어다 주는 직무거든요. 아. 홍보팀 같은 경우나 뭐 마케팅은 돈을 주로 쓰죠. 네. 연구개발도 네. 돈을 쓸 테고 거의 유일하게 영업 직무 같은 경우가 이제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아 진짜 영업관리만큼은 내가 지원을 안 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린 이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업 네. 관리, 영업 관리다. 그리고 네. 아까 기찬 쌤도 뭐 상경계와 외국어 능력을 좀 강조하셨는데 또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핵심은 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재화와 용역,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가 인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게 재무회계 쪽인데 예. 이쪽은 채용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재화와 용역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품질 관리해서 영업의 전략을 짜고 판매까지 이끌어 나가는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공계들이 취업하는 건 연구개발, 그다음에 뭐 생산 품질 공정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문과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판매와 관련되는 그런 로직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판매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은 영업을 이제 가기 싫으니까 MD와 마케팅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예. 현실적인 채용은 영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비유를 제가 좀 드리자면 영업이라는 직군이 소총수라고 보시면 되고 소총수. 나머지 MD 마케팅은 뭐 부감병과, 의무병과 이런 특수병과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용 인원이 아주 적죠. 그래서 예.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첫째도 영업이고 둘째도 영업이고 셋째도 영업이 될 거예요. 아. 그 영업에 글로벌 영업도 함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이 네. 참 근데 이게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만나 보면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하고 영업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시즌을 날리는 게 보통 제가 볼 때 구직자들의 절반이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이제 뭐 방송 보고 유튜브 보다가 영업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영업을 좀 쓰는 데까지 한 1년 걸려요. 아니, 왜 기피하는 거예요, 영업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업이라는 네. 단어가 싫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리고 뭐 자존심 이런 거? 자존심이 굉장히 커요. 어. 가판대에서 뭐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영업하는 분들 보고 잘못 또 오해하고 저런 직무를 내가 하게 되는 건가? 네. 제가 볼 때 그 직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일을 하는 건가라고 잘못 영업을 이해하다 보니까 뭐 근데 이거는 인사팀에서 계속 그 동영상으로 채용 직무 설명회를 통해서도 구직자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때 취업됐을 때 예전 생각하면 영업이 진짜 뭐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었고 물어봐도 어디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보도 없었는데 지금은 채용 설명회라든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봐도 아실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U+의 마케팅 직무다. 예. 네. LG U+의 B2C 영업, B2B 영업이 있는데 당연히 가장 몰리는 게 마케팅이고요. 그다음 B2B, 그다음 B2C예요. 예.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은 멋있고요. 네. 영업을 쓰라니까 B2B는 뭔가 비스럽다. 아. 뭔가 소비자랑 접해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가장 선호하는 게 B2C 직무. 그러니까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B2C 쪽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커트라인 자체가 마케팅이 뭐 인적성이 높다거나 B2C가 예. 낮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데 어찌 보면은 참 안타깝게 구직자들끼리 서로 지금 경쟁하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전략이 잘못돼서 그렇게 경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저나 홍쌤이나 하는 역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네.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거를 직접 대면해서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현재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고 뭐 취업 시장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더 지원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면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리고 앞서 민혁 쌤 말씀해 주셨지만 이 투데이 잡스 방송 또 고3 학부모들이 많이 보신다고. 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하셨잖아요.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좀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떤 전공, 어떤 학과가 취업에 유리하다. 이런 그러니까 과 지금 있을까요? 또 지원 기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문이과 통틀어서 뭐 기찬 쌤이 한두 군데, 네. 그 민혁 쌤이 한두 군데 정도. 기찬 쌤부터 말씀해 네. 주실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뭐 범주에 나의 아이를 밀어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4차 산업혁명 개념부터 이해하면 네. 디바이스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 IoT라고 얘기해요. 그 여기 센서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디바이스가 제작이 되고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센싱 개념과 관련되는 학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모으는 파트가 이런 클라우딩과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축적이 되는 단계에서의 전공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하죠.
거기 예. 쓰이는 게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바운드리 내에 관련되는 전공은 당연히 컴공과 이제 통계학도들이 되는데 그것만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필드에 가야 되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사이즈의 국가가 아니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베디드나 전자나 뭐 이쪽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기계공학보다는 앞으로는 과거에는 뭐 기계공학이 이제 우리나라 이 철강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맞아요. 것들이 예. 주력으로 이제 끌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물론 지금도 그 비중이 크지만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내 취업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길게 보면 10년 후에 이제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여기서 바이오라는 부분을 또 떠올릴 수 있어요. 바이오. 저는 만약에 제 아이를 네. 대학에 보낸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바이오 관련된 전공을 시키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찬 쌤이 이제 바이오를 추천하는 바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쪽에서 추천하고 싶으신 대학 뭐 스카이 요 나쁜 버릇 요거. 죄송합니다. 스카이가 뭐 좋은 건 알고 있으니까 스카이 외에 좀 네. 생물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 쪽으로 추천하시고 싶은 대학이 그러니까요. 있으시다면 저는 좀 특화된 대학. 농대를 그럼 무조건 권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성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교육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식량 주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언제나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지방대 그 농대 교수님들과도 제가 취업 강의하고 교수님들과도 소통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저 정부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봤던 사람 이제는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농대 쪽. 저는 이제 학생들 만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저도 의견이 같은데 그 만약에 동시에 합격한다 만약에 네네. 그럼 학교 네임밸류는 굉장히 좋지만 전공을 좀 애매하다. 근데 학교 네임밸류는 조금 떨어지는데 전공이 저희가 지금 강조드린 과다. 그럼 확실하다. 당연히 후자 쪽으로 가셔야 아, 되고요. 그래요? 진짜요? 아.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지방 국립대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요? 제가 그 학비 때문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랑 회사들이 보통 산학 연계로 그 과제를 많이 프로젝트를 줍니다. 예예예. 네, 따라서 뭐 인천에 있는 모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률이 높더라고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짜요? 네,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여대 같은 경우가 좀 불리한 입장일 수가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대 같은 경우에 공대가 강한 여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면 공대가 강한 여대가 없어요. 사실상 공대가 있기는 하죠. 이대도 약간 좀 이대는 전자과가 있긴 해요. 또는 어. 환경공학과. 둘 다 취업이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들 세대 때 생각하셔서 네. 그 학력고사 때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이대는 뭐 이 정도 가야 돼. 여대는 이 정도 가야 돼. 또는 뭐 그 정시 라군의 성대가 좋지 않냐, 뭐 외대가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전략상 낭패를 볼 취업에 있어서 좀 실수할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미트라든지 피트를 염두에 두고서 애들 인생을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학과라든지 또는 지금 홍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의대로 진학할 수 있는 바이오나 나노 쪽으로 일단 애를 보내요. 수능 점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너 점수 좀 챙겨서 3, 4학년 때 화학이나 이런 거 잘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원을 약학대학원이라든지 의학 뭐 또는 뭐 저기 치대 이런 데 가라. 그거 안 돼서 다시 구직시장으로 넘어오잖아요. 예. 그럼 정말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도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아이랑 철저하게 갑자기 저희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메가스터디 같은 오늘 그게 되는데 워낙 또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미트나 피트는 결정을 리트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전문 변호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 씨도 뭐 리트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나와서 변호사직 못 받는 사람이 한 50%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상황이 이제는 취업 불명하다. 깡패라는 과가 이제 전화기는 아니에요, 더 이상. 전화기는 아니다. 네, 전화기가 뭐죠? 전기, 화공, 기계인데 이제 화공, 기계는 정말 힘들어졌고 IT 쪽 뭐라고 워딩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전공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강한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어딘가요?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숭실대학교라든지 숭실대. 특정 학교들이 있거든요. 인하대 이런 데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인하대가 너무 좋죠. 워낙에 좋죠. 인하대라든지 한양대, 성균관대는 워낙에 좋고 그 외의 학교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IT적으로 강한 학교들이 지방에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지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와 그렇다면. IT 쪽 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취준생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기찬 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나에게 살 길은 공기업이다라는 생각. 근데 공기업의 가구 못 가구의 가장 중요한 건 NCS니까 나의 NCS 경쟁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측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퇴로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차단되게 되면 이제는 진짜로 끝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고 공기업 도전을 가늠하기 이전에 NCS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늠자 평가 모의고사를 보든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기 검증을 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봤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거죠. 마케터가 되겠다는 꿈은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에 대한 꿈이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의 전략을 짜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영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마인드를 좀 가지세요. 그러면은 입사 이후에 대학과 다른 게 뭐냐면 대학은 과를 선정하고 나서 전과가 어려운데 네. 대학은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직무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혁 쌤 오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문과생들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지 마십시오. 어. 많은 학생들이 서류가 합격이 되고 인적성이 되고 1차 면접이 통과됐다고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네.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 준비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적성 됐으니까 야 드디어 내가 2달 동안 인적성 공부한 성과가 났구나. 그 다음 이제 면접 어떡하지 다음 주인데? 그러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순간부터 바쁘시겠지만 인적성과 면접 저희 이 뒤에 코너도 지금 인적성 같이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NCS 문제풀이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 전체 단계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